오늘이 50번째 시간인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지 좀 기대도 되고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이 50번째 시간인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지 좀 기대도 되고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자,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지금 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좀 해보고 있어요.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험 삼아서 새로운 걸 조금 시도해보자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녹화를 하고 이걸 조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두 번, 세 번 일하는 게 귀찮아서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몇 명이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50번째 시간이 됐네요. 생각해보면 작년 이맘때쯤 한 11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그 내 안의 관계, 내 밖의 관계라고 해서 IFS 치료랑 임하고 IFIO 제가 배웠던 것들을 조합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 안의 관계는 IFS, 내 밖의 관계는 임하고하고 IFIO 해서 개인 치료랑 부부 치료에 관련한 클래스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의 관계는 한 달, 내 밖의 관계는 또 한 달 해서 두 달짜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끝나고 나서 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좀 공간이랑 시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이 오픈 채팅방의 시작이었네요. 그게 1년 전이었고요.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히 계속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이스룸을 해왔던 게 지금 50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얘기를 할 게 있을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50번째 시간까지 왔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진행이 좀 되면 좋을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유 선생님. 오늘 어떤 걸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앞으로의 이 오픈 채팅방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궁금하신 거 IFS나 또는 뭐 다른 트라우마,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트라우마 이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 물어보시면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얘기를 나눠볼까요, 선생님들? 네, 지금 속속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지금 전부 5명이 참여를 하는 게 됐고요. 들어오신 분들이 4분이네요. 자, 어떤 것이든 얘기하고 싶은 걸 좀 나누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 오픈 채팅방에 대한 걸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50번째 시간이라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신가요, 선생님들?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중지를 하고, 안녕하신가요, 선생님들?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게. 참나. 일단 중지를 했어요. 제가 이게 중지를 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적으로 뭐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 또 늘겠죠? 자,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안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예,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강동 모임에서 계속 뵙지만, 강동 모임에서는 대화 나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아, 네네. 배우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시간도 짧고 해서,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되고 소통이 되면 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조금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뭐, 네,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예, 손 선생님, IFS 치료사가 되셨는데, 이렇게 등록된, 공인된 치료사가 되셨는데, 네. 그 과정,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인이라는 게 서티피케이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은 특히 공식 트레이닝 레벨 1을 마치신 상태, 레벨 2도 마치셨나요? 네, 최근에 마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레벨 1, 레벨 2까지 다 마치셨으니까 서티피케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국에 지금 공식 IFS 치료 트레이닝이 들어온 게 지금 올해로 4년째가 됐고요. 2019년에 한국에는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게 IFS 치료 트레이닝이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유 선생님은 알고 계시죠? 뭐, 잘 모릅니다. 말씀하시는 경험해보신 IFS 치료 트레이닝은 다른 트레이닝들과 뭐가 좀 다르던가요? 아, 네. 어, 글쎄요. 어, 어, PA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예, 네. 어, 뭐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다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혹시 그 전에 유 선생님 국제 트레이닝을 다른 거를 들어보신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글쎄요, 저가 다른 쪽에서 처음부터 활발하게 일을 하시는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 특별하게 이렇게 완성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한 음. 두 단계 정도 하고 세 단계, 아, 3단계는 안 하고 그러면 뭐 많이 참석을 하셨네요. 그때 참여하셨을 때의 그 국제 과정과 IFS는 어떤 차이가 좀 있던가요? 글쎄요, 딱히 뭐 두드러지게 제가 음, 그렇군요. 그럼 참여하셨던 트레이닝에서 보통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다이렉틱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모라고 하는 시연이 있을 예, 거고요. 예, 그 맞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습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쉐어링이라고 하는 피드백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Q&A라고 하는 질문 대답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예, 예. 그거 이외에 IFS가 뭐가 조금 다른 게 있던가요? 제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답을 가르쳐 달라고 제 파트가 많이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IFS 이전에 다른 국제 과정을 한 것 중에 이마고라는 치료를 굉장히 끝까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마고에 대한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극명하게 비교가 됐어요. 그 이외에도 다른 국제 과정들을 참여했던 것들이 있어서 비교가 됐는데, IFS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강동 모임도 하고 심화 강동 모임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있지만 이건 트레이닝하고는 달라요. 저희가 보고 있는 IFS 치료 트레이닝은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트레이닝들과 다른 부분이 PA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냥 다이렉틱이라고 하는 강의하고 듣고 그다음 프랙티스 하는 그런 정도는 다른 트레이닝에서도 얼마든지 하거든요. 근데 IFS 치료 트레이닝은 PA가 10명이 참가자 30명을 3인 1조 교육을 하도록 시스템이 구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FS 치료가 시스템에 대한 이론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트레이닝도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트레이너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서브 트레이너가 10명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들어올 때도 PA가 10명이 없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나라든 PA가 없으면 IFS 치료 트레이닝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막혀서 한국인 트레이너가 10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트레이너를 만약에 쓰고 외국인 PA를 쓰게 되면 통역을 10명 넘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본부에서는 PA가 없으면 트레이닝 할 수 없다. PA를 뭐 통역을 다 붙이던 어떻게 하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던 끝에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배우는 사람들을 10명을 조직을 하자. 특공대처럼. 그러면 그 10명이 한국인들이 배우고 나서 트위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돼서 호주에 가서 배우고 오자라고 해서 10명을 조직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엎어지게 되면서 결국 저도 열받아서 가지 않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만 와라 그렇게 말을 바꾸게 되면서 영어를 하는 신인수 선생님, 김신영 선생님, 김현진 선생님 3명만 가게 된 거예요. 저도 빠지고요. 저는 그때 그 트레이닝을 같이 가서 10명 하는 걸 조직을 했었는데 저도 열받아서 무슨 중간에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한 대단한 실망을 하고 저도 조직을 하고도 안 가고 3명만 갔는데 그게 2019년에 권혜경 선생님께서 한국에 IFS 트레이닝을 들여오는 걸 IFS 본부하고 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이콜러지 코리아라고 본인이 운영하시는 곳을 통해서 들여오게 됐고, 어떻게 딜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명이 아니라 5명의 PA만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본부랑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갔던 김신영 선생님, 김현지 선생님, 신인수 선생님 3명이 참석을 하고 권혜경 선생님이 통역을 하면서도 PA로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호주에 사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참석을 하면서 한국인 5명의 PA로 처음 시작을 했던 게 2019년인 거죠. 그래서 그때 배웠던 사람들이 30명이 PA를 하고 하면서 지금 2023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국제 그런 과정 트레이닝을 마치지 않으면 설티피케이션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워크샵이나 강동 모임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공식 트레이닝을 마치셔야 설티피케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공식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면 2가지 트랙으로 갈라져요. 하나는 프랙티셔너가 되는 트랙이고 또 하나는 세라피스트가 되는 트랙이거든요. 근데 워낙 공식 트레이닝만 마쳐도 그냥 프랙티셔너 자격은 주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예전에는 끝나고 나면 곧바로 프랙티셔너가 되고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더 해야 세라피스트가 됐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상담학회나 상담 심리학회에서 2급이나 1급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다양한 필요 요건이 있지요. 유 선생님도 그런 트랙을 밟아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예, 저도 밟아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2급 될 때 뭐가 몇 시간 있고 1급 될 때는 더 해서 막 굉장히 잔인하게 여러 가지를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상담학회나 상담 심리학회나 그게 점점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상담학회에서도 2급, 1급 과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상담 심리학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IFS 치료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던 게 2020년인가 21년인가 그랬죠? 근데 그 후로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시스템화되고 구조화가 돼서 프랙티셔너가 될 때도 요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세라피스트가 될 때도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컨설턴트라고 하는 슈퍼바이저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요. 슈퍼바이저가 될 때는 또 자격이 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권혜경 선생님이 지금은 한국에서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하셔서 더 이상 외국인 트레이너가 오지 않고 본인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또 자격이 뭐가 있고, 이렇게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라피스트가 될 때 일단은 자기가 첫 번째는 공식 트레이닝을 마쳐야 되고 두 번째는 슈퍼비전을 몇 시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어떤 참여한 뭐 PA라던가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를 PA라고 하죠. 그래서 PA로 참석한 거든 워크샵이든 뭐든 참석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게 리뷰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FS 치료를 한 걸 비디오를 찍어요. 그래서 그걸 슈퍼비전을 계속 받는데 그거는 컨설턴트라는 슈퍼비저가 하는 거고요. 최종 통과는 리뷰어라고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뷰어한테 내가 찍은 비디오를 보내고 땡큐 밥. 내가 찍은 비디오를 보내고 그 비디오에서 IFS 치료에 특별하게 이제 딱 체크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6F가 나와야 되고, 셀프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거에서 내담자와 뭐 관계를 맺는 건 어떻게 했고 그런 걸 체크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게 내가 치료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통과가 돼요. 근데 그거 리뷰어가 리뷰한 것을 IFS 치료 본부로 직접 보내게 되어 있고요. 리뷰를 요청한 사람에게는 그걸 보여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내고 리뷰어가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리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마치고 나면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돼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유 선생님? 예, 네, 이상합니다. 좀 기침을 했네요. 근데 이게 그 후로도 계속 강화가 돼서 어느 정도 강화가 되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어요. 음, 근데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실정은 어, 음, 리뷰어가 한국인이 없고요. 리뷰어는 다 외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자격을 갖춘 것은 저하고 권혜경 선생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컨설턴트라고 하는데요. 슈퍼비전을 몇십 시간을 받은 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레이너는 말씀드린 대로 정식 그 리드 트레이너는 아니고 제가 이게는 어시스턴트 트레이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권혜경 선생님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티피케이션을 받은 사람은 저하고 권혜경 선생님, 그리고 또 한두 분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국인으로는 아마 2호인 걸로 알고 있고요. 권혜경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제가 설티피케이션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저희 슈퍼바이저가 미국인이고, 저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국 분들도 만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워크숍이나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리뷰어를 외국인으로 썼고, 컨설턴트도 미국인을 썼고,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에서 진행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할 때 상담을 한 것을 미국인하고 상담한 것도 슈퍼비전을 받았고, 한국인하고 상담한 것은 제가 통역을 다 했어요. 번역을 해서 밑에다 서브타이틀을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슈퍼비전을 받았고, 리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인한테 한 것도 리뷰를 받고, 한국인에 한 거는 제가 밑에 번역을 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리뷰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마고 치료 이전에, IFS 치료 이전에 이마고 치료 쪽으로 국제과정을 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마지막에 설티피케이션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이마고 치료도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거라 그쪽에 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설티피케이션 받을 때 과정을 제가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비전 받는 것도 다 한국어 한 벌, 영어 한 벌, 뭐 비디오도 한국어로 한 벌, 영어로 한 벌, 이런 식으로 해서 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서티케이션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권혜경 선생님 쪽에서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어로 하는 게 부담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유 선생님? 복잡하지요? 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예, 어, 저, 권혜경 박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저희들 뭐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음, 이렇게 감은 잡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예,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권혜경 선생님한테서? 세부적으로 자료까지 내려주셨어요. 네, 예, 음, 그런데 뭐 이제 권 박사님한테 이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예, 손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한 것도 있고요. 네, 저에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는 권혜경 선생님은 한국 쪽 트레이닝을 올가나이즈 하셨고, 그리고 그쪽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통역도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IFS의 전반적인 것들을 권혜경 선생님이 다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권혜경 선생님의 IFS 코리아, 사이콜로지 코리아 소속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쪽하고는 지금 어떤 것을 같이 진행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널널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권혜경 선생님하고 저도 같이 감사하게도 트레이닝도 받고 이런저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제가 어, 한국에서 워크숍도 설티피케이션 받은 후에 진행을 하고 막 그러면서 사이콜로지 코리아 쪽으로부터 그쪽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 그쪽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음, 분야지책으로 저도 한국에 뭔가를 기여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게 된 것이기도 해요. 좀 아쉽고 안타깝긴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나 또 남편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쩔 수 음.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뭐 권 박사님한테도 슈퍼비전 이렇게 그룹 슈퍼비전도 받고 뭐 그러고 이렇게 지도도 받고 그런 거 있는데 네. 그게 그러면 손승희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합쳐서 뭐 이렇게 그 요건을 갖추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걸 통과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는 IFS 인스티튜트에서 하는 거고요. 리뷰어가 통과를 시켜주는 거는 BDO만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비전 시간에 20시간이라고 한다면 슈퍼바이저 한 명한테 그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슈퍼바이저한테 10시간, B 슈퍼바이저한테 10시간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마 그런 거는 또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사이콜로지 코리아 소속이 아니고 또 IFS 코리아에서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은 뭐 같이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 네네. 선생님께서 사이콜로지 코리아를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하시려고 한다면 어쩌면 권혜경 선생님하고 뭔가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음, 선택사항이실 것 같아요. 또 뭐 음, 저하고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그쪽 사이콜로지 코리아 쪽에서 뭐 배제를 시킨다던가 어떤 면에서 뭘 특혜를 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것을 뭐 못하게 한다던가 설마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셀프의 퀄리티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예. 네. 자, 도움이 예. 되셨을까요, 유 선생님? 그런 게, 뭐, 알게 모르게 조금, 뭐, 셀프의 퀄리티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쓰이네요. 글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한국 예, IFS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IFS의 기본 컨셉 자체가 다양성이잖아요. 그래서 음, 다양한 것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음, 그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포용하고 나갈 때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 혼자 뭔가를 해야 된다 또는 나만이 맞다라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IFS를 저는 폴 긴터한테도 배우고 케이 가드너한테도 배우고 뭐 여러 사람들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맛을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다 맛이 달라요. 그래서 맛을 보면 볼수록 와 이런 참 고기 맛도 있고 산나물 맛도 있네. 뭐 야 이런 달큰한 맛도 있고 이런 쌉쌀한 맛도 있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더 들여와서 할 수 있도록 포용을 해 나갈 때 IFS도 IFS 코리아도 발전하지 않을까 해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고지식한 편이어서 지금 슈퍼비전을 그 폴 긴터라는 사람이 이제 저의 슈퍼바이저인데 폴 긴터한테 지금 4년째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예.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폴힌트나 이런 분한테 네. 비용도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내고 이렇게 한 회당 받으세요? 좀 아유, 궁금하더라고요. 문득문득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돈을 공개하라니까 참 쑥스러운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런데 한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어디에서 레인지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뭐 그냥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안 하셔도 돼요. 레인지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범주인지. 예, 그래서 이마고 치료 같은 경우도 제 비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 개인 치료를 할 때 120불을 받아요. 개인 음, 치료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세션 60분은 120불을 받고 한국 돈으로 15만 원 돈이죠. 음, 그리고 부부 치료를 할 때는 180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18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22만 원 돈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것도 15만 원, 22만 원 정도를 받고요. 그러니까 슈퍼비전도 15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보통은 한 회기당 비용이 150불 정도 돼요. 최저가. 음, 그래서 미국에서 그 리뷰어 할 때 리뷰어의 가격도 리뷰를 부탁을 할 때 150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만 원 돈이죠. 한국으로. 그런데 그게 공인된 가격이냐, 슈퍼바이저들 공인한 가격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슈퍼바이저는 150불을 받지만 어떤 슈퍼바이저 트레이너는 300불을 받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마사 스위지라고 지금 이 책이 딱 앞에 있네요. 이 책, 뭐 IFS Innovations and Elaboration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심화강독 모임에서 하고 있는 책을 마사 스위지가 편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네, 이외에도
IFS의 거의 대부분의 책들을 마사 스위지가 편집하고 쓰고 있는데요. 하버드 의대 쪽 심리학과 그쪽 교수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거는 마사 스위지 가격은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도 알게 됐는데 한 회에 300불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음,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이마고 동료 미국인인데요. 그분은 커플 세션 한 번 하는데 50분을 진행을 하고요. 400불을 받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고요. 네. 비싸면 비쌀수록 미국에서는 더 잘 나갑니다. 이상하지만. 비싸면 비쌀수록 그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인 임하고 동료가 저한테 너 가격이 형편없이 너무 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정말 못하는 사람으로 여길 거다.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분에 400불이요. 음, 근데 전에 저도 남편하고 IFIU 방식으로 부부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50분 상담하는데 그 IFIU 치료사가 300불을 받았었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50분 부부 상담하는데 36만 원. 그 돈을 받는 거죠. 엄청나죠? 자, 조금 도움이 상담받기 되셨을까요? 어렵겠네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전에 올리비아 레스터라고 하는 영국인 치료사한테 IFS 치료를 또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영국 쪽은 유로로 또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은 또 저렴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80유로였나 100유로였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음, 그때 가격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기침을 좀 하고요. 아침이어가지고 목이 메이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 1시간 50분 하는데 한 10만 원? 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음, 저렴하죠? 그 정도면? 음, 그래서 그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음, 제가 듣기에는 유럽 쪽이 조금 더 싸고 미국 쪽은 비싸다라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음, 트레이너도 뭐 미국 쪽 트레이너 있고 또 유럽 쪽 트레이너 있고 다 다양하니까 트레이너한테 접촉을 해서 비용을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그 어느 정도 어학 실력이 되어야지 그 미국 그 이런 트레이너하고 직접 소통이 가능할까요? 뭐지 아, 사실 제가 팁을 언어에 대한 알려드릴게요. 부담, 제가 팁을 언어에 알려드릴게요. 대한 예예. 저는 아유, 창피한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미국인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클라이언트를 다 만나는데 기본 언어를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컸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모든 상담을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줌에 자막 표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막 표시 기능에 영어로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다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슈퍼비전을 할 때도 그렇고 자막을 보면서 해요. 들리는 거는 잘 안 들려도 읽는 거는 훨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막을 쓰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거의 대부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하는 게 문제인데요. 예, 말하는 예. 거는 할 말을 적어 놓고 음, 그리고 단어로라도 한두 마디 안 되면은 뭐 I have, this, difficult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다 음, 보면 느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사시는 이제 어떤 분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저한테 IFS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게 미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IFS7를 하는데 성인한테는 자기가 IFS7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영어로는 자기가 성인한테 IFS7를 못 해봤대요.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어, 무섭거든요. 영어를 써서 뭔가 한다라는 게.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로 할 문장 같은 걸 적어 놓고,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란 지금 코팅된 종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뭐 find where can you find the part in or around your body 뭐 이런 거 적어 놨거든요. What do you notice as you focus on it? 뭐 이런 거 적어 놨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적어 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활용하시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유 선생님 영어로 책 번역하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번역하셨을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심리적인 두려움이 더 크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다 못 알아듣고요. 하고 싶은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폴긴더하고 슈퍼비전 하면서도 제가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럼 다시 얘기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폴도 저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땐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음, 생각에는 그런 슈퍼비전을 받으실 때 사람마다 바라보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슈퍼바이저들을 여러 명 경험하시는 게 자기의 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한테 물어보고 또 남편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양쪽을 물어보거든요. 그런 양쪽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예. 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저 슈퍼비전을 외국 슈퍼바이저한테 받을 때 저희가 음,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면으로 라이팅을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미리 이렇게 제출을 한 상태에서 슈퍼비전을 받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어떠신가요? 거기 외국 분들은?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외국 사람들은 물론 서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서류를 저도 슈퍼비전 할 때 마찬가지지만 서류를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롤플레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세션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나에 대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비디오를 찍은 걸 가지고 비디오를 보면서 하기도 하고 또는 라이브 슈퍼비전으로 라이브로 내가 누군가를 상담하는 거 보면서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쓰지 종이로 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종이로 하는 게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음, 이마고 치료 슈퍼비전도 종이로 할 때는 추가록을 다 그러니까 적고 비디오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는 음, 가능하죠. 음, 비디오에는 그 대신 서브타이틀을 다 달고 또 영어로 추가록도 다 바꾸고 그렇게 해서 같이 냈었거든요. 그렇게는 음, 가능하죠. 음, 근데 한국에서 하듯이 뭐 줄줄줄 뭐 이렇게 뭐 전략은 뭘 세웠고 뭐 그런 거 하진 않아요.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게 저는 그 내담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상담을 한 상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슈퍼바이저는 그냥 내담자를 어떻게 상담했는지 상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알 뿐이에요. 그 뉘앙스나 어떻게 말을 했는지, 뭐가 오갔는지, 에너지가 어땠는지 그런 거는 상담자만 알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면 비디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상담학회 저는 1급이 있잖아요. 예, 소비자를 할 때 녹음이나 비디오를 항상 받아요. 그래서 녹음을 보고 녹음해서 또는 뭐 비디오에서 슈퍼비전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서류로는 저는 슈퍼바이전을 잘 안 해요. 근데 외국 음, 사람들 거의 그런 편이에요. 음.
예. 또 질문이 많이 있으실까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류 만드는 게 진짜 끔찍하잖아요. 뭐 15장, 20장 막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한 게 그냥 뭐 자격 따는 데나 도움이 되지 내담자 상담하는 데 뭐가 도움이 되던가요, 선생님? 어떠셨나요? 글쎄요, 뭐 또 처음에 제가 습득한 이론 같은 거를 적용해 보면서, 음, 이렇게, 음, 사례 구조화하는 데는 또 뭐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부분은 예, 있겠네요. 예, 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음,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거 적으면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슈퍼비전이 아니라 슬퍼비전이 되고 술퍼비전이 되고 뭐, 저도 슈퍼비전 받으면서 슈퍼비전이 아니라 공개 살해하면서 까져 가지고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막 까여 가지고 자괴감에. 진짜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라든지 역동성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서면으로 한계가 많이 있고 그런 거는 다 감추어져 가지고 있어서 진면목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담에 대해서 자기가 한 상담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고 그리고 이론으로 자기 것을 대입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그 이론에 대해서 공고하게 해 나가고 그게 조금 다져지고 하는 거는 서면으로 하면서는 조금 느는 것 같은 느낌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겠다 싶네요. 근데 이게 상담 자체에 대한 구조화는 되는데 상담사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상담사가 어떤 말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IFS에서도 그 부분을 몸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런 걸 이제 find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몸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툭 던지는 거랑 그 부분을 맞습니다. 몸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말로 이렇게 부분을 몸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적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음, 뉘앙스가 어떻게 전달이 되며 내담자가 어, 그 부분이 배에서 느껴지는데요? 이걸 한다고 해도 배에서 느껴져요. 이렇게 툭 하는 거랑 배에서 느껴져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하고 슈퍼비전을 할 때도 그래서 계속 비디오를 찍어서 내라 했던 게 그런 것이기도 음, 했거든요. 부부 음, 치료를 할 때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 종이만 가지고서는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 예.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이해할 수 비디오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예. 비디오까지 찍어가지고 적나라하게 해라 그러면 진짜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제가 이마고 쪽 뭐 공개 사례 발표나 그런 걸 안 가지만 이마고 치료할 때 비디오를 찍어서 공개 사례 발표로 막 틀고 그러면 다들 막 머리를 쥐어뜯고 뭐 이랬거든요. 보여주기 싫어 막 그러면서. 음, 그래서 김뭐뭐 선생님이란 분께서 국제 이마고 컨퍼런스에서 본인의 비디오를 트셨어요. 근데 예. 어 굉장히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로 아이고 뭐 힘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용기 있게 비디오를 틀어서 전체 치료사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치료사들이 다 같이 봤죠. 근데 너무나 따뜻하게 같이 박수 쳐주고 너무 잘했다. 어메이징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 힘을 받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공개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음. 내 거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용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든 안 셀프의 되든 네, 부딪혀 보시면 예, 좋겠어요. 예, 되든 안 되든 부딪혀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용기라니까 그게 셀프 이퀄리티이네요. 그게 그걸 그렇죠. 한번 발휘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이 생겨가지고 충동은 곧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은 모든 것들을 지금 뭐 어쨌든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서티피케이션 받을 때도 어 어쨌든 제가 미국에서 찾지 않으면 서티피케이션 받는 게 한정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뭐랄까 음 그렇게 한정없이 기다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기다릴 생각이 없었고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나서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트레이너들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도 받아주는 트레이너가 있어서 슈퍼비전도 받고 뭐 리뷰도 부탁을 했을 때 또 간단하게 메일만 보내면 되니까요. "내 거를 리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리뷰도 받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케이스이고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그 뭐랄까 막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본다면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실 텐데 어 어쩌면 고것만 쪼끔 용기를 낸다면 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쪼끔 더 빨리 그리고 쪼끔 더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지금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얘기 들으시고서 어떤 마음이 뭐 뭔가 얘기하실 게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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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혜경 쌤하고 저기 같이 나눠주신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네. 네, 저는 그거와는 별개로 그냥 선생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뭔가 셀프 에너지로 화이팅 해주시고 마무리할 때는 나의 내면의 부분을 적어봐 주세요라고 이렇게 쓰시나 이제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의 내면의 다양한 부분들을 자꾸 인식하면서 더 셀프 에너지가 적어서인지 더 힘든? 아니면 더 음. 알아차림이 많으니까, 음. 어, 음, 어, 인식을 하니까 힘들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 음. 혼란함? 아니면 다 음. 봐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 음. 이거를, 나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또 왜 이럴까? 이렇게 음. 알아차리게 되면서, 네. 네,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소진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셀프 네. 에너지가 적어서 그런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또 그거를 싫어하는 파트가 아니면은 그런 성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파트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질책하기도 하고, 음. 나의 주장을 좀 정당화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부분들을 알아차리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음. 아우 잘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그래서 좀, 알아차리고 계시네요. 알아차리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그러니까 내담자분들도 어떤 내담자는 본인이 결혼식을 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예물이라든지, 뭐, 신혼 여행지, 뭐, 살림살이를 자기 엄마와 남편이 이렇게 다 알아서 했다. 자기는 일만 했다라고 이제 하시는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본인의 삶인데, 그런 건 어떠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내가 이렇게 내 삶인데 우리 엄마랑 남편이 했을 때 그 심정은 이랬겠네요라고 이렇게 알아차리심이 생기시듯이 음. 저도 제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과정, 화해하는 과정, 뭐 이해하는 과정, 수용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게 느끼는 음. 요즘인데 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까라는 음. 궁금함도 드네요.
아, 선생님, 그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떨 때는 복잡하기도 하고, 와,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게 차라리 눈 감아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알아가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아, 얘는 이쪽이고, 얘는 요렇고, 얘는 요렇고, 이렇게 뭔가 분류가 되면서 더, 아, 이게 마음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게 뭔가 후련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해요. 음, 그래서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살짝 올라오네요. 어떨까요? 음. 네, 그냥 몰랐으면은 오히려 음, 그러겠지, 뭐 이러겠지라고 했을 텐데, 봐야 되는 거고, 들여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또 이해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어, 그것이 이제 저에 대한 이해보다는, 네. 아, 너는 왜 그래? 라는 그런, 뭐, 음, 비난은 네, 아니지만 네. 지적? 아니면 나는 왜 그럴까? 음, 왜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네. 그 궁금함이나 호기심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네네. 아, 복잡하다.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해되면서 내담자분들도 본인들의 삶이 그냥 그것이 정당화하고 괜찮고 남편이든 타인이든 아이든 그들이 문제야라고 했던 거에서 이게 유턴하듯이 저도 네. 유턴이 되니까 더 많이 되니까 조금 네. 음, 네, 근데 그냥 마-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살짝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이해하지만 않으면 안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것도 살짝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네, 불평불만 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내 스스로 내 과정 안에서 해야 되니까 또 상담사로서 어떤 역할로서 많은 아, 것들이 알아차려지니까 참 많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들도 그렇네요. 그러실까라는 궁금함도 들었어요. 그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 내가 상담사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IFS 과정을 경험하면서 음, 내면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네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해보다는 음, 조금은 많은 것들이 올라오니까 혼란함 아니면 음, 복잡함, 네. 아, 알아차림이 되면서 조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오네라고 음, 하면서 조금 네, 어려움이라고 그러니까 안 해보던 더 음, 많은 음, 것을 음. 인식하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알아차려지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 어떤 걸 내가 걱정하고 있나? 그걸 주제로 조금 더 탐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 내가 뭔가 역할이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뭔가 음, 부분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짐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럴 때 이해하거나 뭔가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런 걸 마음 안에서 좀 찬찬히 탐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뭔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선생님들도 그러셨을까? 네, IOPS라고 해서 그 나의 내면의 부분을 뭐 적어봐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해주시잖아요. 음, 저녁에 이렇게 그럴 때 저 네네. 안에서는 요즘에 많은 것들이 뭐 변화도 일어나고 음, 그래서 나는구나 이거를 음, 알아차리면서 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까? 네, 음. 궁금함도 들었고 그래요. 그러면 네, 우리 다른 선생님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잠깐 다른 선생님들 어떠셨는지 우리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김 선생님처럼 뭔가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 내가 뭐 어떤 부분인지 적어봐 주세요. 뭐 내면을 살피고 부분을 적어봐 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뭐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더 복잡하다 또는 내가 내면을 부분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더 힘들기도 하고 조금 이해해야 된다 그런 게 때 있었다면 그런 분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실래요? 본인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잠깐 선생님 제가 하나 아, 말씀드릴게. 네네. 선생님의 그 메시지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 아, 제가 알아차림이 많아지면서 예, 예. 그럼 말을 네네. 수정을 할게요. 오픈 네네. 채팅방에 그 메시지가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알아차리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복잡하고, 조금 더 힘든 느낌이다. 맞을까요, 선생님? 네네. 그러니까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지는 거. 신경 쓸 부분도 많아지는 것 같고, 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있으신가요?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같이 참석하고 있는 거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스피커를 켜드릴게요. 자, 김 선생님께 따뜻한 말씀을 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시 또 뵙습니다. 예, 제가 튕겨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요. 네. 예, 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김 선생님이 되게 어, 이렇게 좀 IFS 치료사로서 되게 자질이 있으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사실은 정반대이거든요. 뭐 거기 뜨든 말든 그다지 개의치 않는 그런 파트가 있어가지고 어, 사실 여기 관련된 참고적인 그런 발언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우려하는 그런 파트가 저한테 생겨나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그 IFS 저는 이제 내담자 경험을 다른 분 으로부터 하면서 네, 어, 잘하셨네요. 예, 사실 다음에는 뭐 하지? 다음에는 뭐 하지? 한 달에 한 3번 정도 받으니까, 음, 다음에는 뭐 하지?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파트가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음, 김 선생님처럼 그 문구를 보고 그 메시지를 보고 그렇게 음, 다양한 파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는 거는 저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뒤따라가는 것 느낌이 이렇게 드네요. 전혀 저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네,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저는 이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담자 경험할 때 어떤 파트를 가지고 이번에는 해볼까 하는 거에 어, 대해서 어, 고민은 가끔 하거든요. 중간에. 어, 그래서 저 지금 김 선생님 하시는 그런 고민이 정말 어, 바람직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한테 이렇게 조금 자극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도 어, 어, 약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파트 디텍티브를 조금 더 많이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좀 살짝 질책하는 파트가 조금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누구나 다 막 서로, 저도 그렇고 다들 서로 질책하는 부분들만.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 선생님이 그만큼 알아차리는 파트 감지기가 뛰어난 것 같다. 나는 상담할 때, 내가 무슨 부분을 다뤄야지만 될까라는 걸 생각할 정도로 부분을 차리는 힘이, IFS 치료자로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신다. 이런 걸까요? 부족하기보다는 좀 나태한 거 아닐까 그런 아, 느낌.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태한 게 아닌가. 근데 김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계속 이렇게 섬세하게 뭔가 계속 그런 거를 느끼고 있고, 그런 면에서 IFS 치료자로서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아이고. 어떠신가요, 김 선생님? 지금 말씀 들으시고. 네. 유경 선생님의 말씀에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
제 파트 안에서 너 때가 됐구나. 너 빨리 ISPS 치료를 상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왔나 보다라는 네. 그래서 제 작업을 조금 더 해야 될, 그러니까 계속 뭐 미루고 뭐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나의 마음을 탐색하고 알아차려야 될 시간이 이제야 왔나 보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선생님이 따뜻한 말씀에 또 힘도 나고, 네. 저의 파트들을, 그런 복잡함이나 어려움보다는 조금 얘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펼쳐놓고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그래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하실 분이 있는지 조금 볼게요.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 두 분 계시는데요. 혹시 더 다른 얘기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마무리 짓기 전에.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긴 한데요. 있으시면 스피커 요청을 하시면 켜드릴게요. 네. 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어, 마무리 짓기 전에 잠깐 조금 논의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김 선생님, 유 선생님?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이 50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까라는 게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스룸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줌으로 전체가 모여서 시간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 뭔가 명상도 좀 하고 작은 소그룹으로 나눠서 좀 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할지 아니면 뭘 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혹시 오늘 마치기 전에 두 분 좋은 의견이 있으실까요? 지금의 보이스룸 진행 방식은 어떠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보이스룸보다는 줌으로 하는 게 좋기는 편리한 점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또 뭐, 특별히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걸 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꺼려 보이스룸 하시는. 에 꺼려 하시는 분이 저 줌으로 하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연결성이 떨어지죠. 예,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이야기할 때도 뭔가 조금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음, 조금 줌으로 하면 훨씬 편안하게 이렇게 전화기 들지도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네네. 대화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면 매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이스룸 하지 말고, 그냥 뭐 줌 초대장을 보내고 참가하실 분들은 참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요? 그래서 잠깐 모여서 할 얘기들 하고, 얘기 나누거나 궁금한 것들, 얘기 나눌 것들 있으면 하고, 뭐 소모임으로 나눠서 또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우리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 논의를 좀 해볼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희 명상은 하지 않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두 분 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궁금한 거 물어봐 주셔서 풍성하게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